안녕하세요. 마모길량입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지난 서너 달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지난 10월 6일 MBC가 보도한 강남 못 가는 드론 택시 운영 차질 불가피,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택시, 그러니까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게 용산하고 강남으로 못 가게 됐다, 이 내용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UAM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고요. 비유하자면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생활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과 똑같은 위력을 갖는 산업입니다. 강남이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강남은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와 똑같은 산업, 그와 같은 비중을 갖는 산업이 UAM이거든요. 이게 용산과 강남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용산이나 강남의 입지에는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즉 MBC 보도에 따르면 원래 정부 계획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코엑스, 청량리 이렇게 UAM 노선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기 용산은 빠져 있는데 용산도 들어갑니다. MBC가 인용한 이게 좀 이른 시기의 문서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용산 개발 관련 얘기를 할 때 대규모 UAM 터미널을 용산에 짓겠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용산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난 6월 3일 도심항공교통 2단계 입지 선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노선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또 하나는 일산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까지. 용산하고 강남이 빠졌죠. 여기 이제 김포공항하고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가 이제 붉은색 원으로 그려 넣었는데, 김포공항하고 계양 테크노밸리는 SBRT로 연결되죠. 그리고 직선거리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몸뚱아리라고. 자, 이 노선에 따르면 김포공항과 계양 테크노밸리가 UAM 산업에 있어 핵심 지역이 되겠죠. 왜 이렇게 됐냐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반경 3.7km 구간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드론은 상공 300에서 500m를 납니다. 테러분자가 타고 얼마든지 공중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죠.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건 UAM은 반드시 강물 위를 날아야 됩니다. 이 한강변으로 날아야 돼요.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강물 위로 나는 건.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UAM이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지상으로 비상 착륙을 하거나 지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 도심 위에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나마 그래도 강물 위가 UAM 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지상에 있는 사람까지는 피해가 안 가게 하려면. 그리고 이제 MBC 보도에 따르면 UAM은 기본적으로 5G 통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한 곳에 가면 전파방해, 전파 간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반드시 강물 한강 위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강변으로 날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드론은요, 드론 가운데는 군사용 드론인데 자폭용 드론도 있어요. 드론에다가 폭약을 장착한 다음에 목표물을 딱 설정하면 드론이 날아가다가 가미가제처럼 들이박는다고요. 이거 군사용 드론인데 이미 실용화돼 있어요. 상용화돼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드론 같은 건 절대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MBC 보도가 나오니까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강 비행금지 구역 내 UAM이 비행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상용화 시에는 2025년까지 상용화가 목표잖아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비행금지 구역 내에도 UAM 전용 노선을 지정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한데 MBC 후속 보도에 따르면 궁세가 나는 겁니다. 국방부는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협의를 했을 뿐 실제 노선을 놓고 군후 경호작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국방부 담당자, 아직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증을 통해서 기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토부가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UAM이 용산이나 강남에 못 가게 된다.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그러면 파문이 일어나니까 일단 임시 방편으로 그런 멘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UAM이 용산과 강남을 못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UAM 사업을 중앙정부가 포기할 것이다. 또는 지금 UAM 사업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그룹, 대한항공, SK 등 여기 다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재벌들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UAM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부에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용하는 문서는 정부 공식 문서예요. 새로운 교통혁신 대표 아이템 UAM은 교통혁신 효과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실현 발전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UAM은 부가가치 창출이 막대하고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체인, AI, 센싱, 클라우드 컴퓨터, 무선 충전, 이착륙 자동화, IoT. UAM은 기본적으로 동력원이 배터리죠. 그 다음에 전기 모터로 구동한다고요.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는 또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하죠.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지 않습니까? UAM은 연관 산업이 아주 폭넓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경제적 파급 효과 2040년에 국내 13조 원,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23조, 부가가치 유발 11조 원 예상. 컨설팅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2040년에 전세계 UAM 시장 규모가 1조 4,740억 달러 이를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잡은 건데 지편 컨설팅 분석으로는 2040년에 6,090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6천억 달러짜리 사업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국가가 포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UAM 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노선을 내놓은 게 아닐까. 즉 용산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비록 UAM이 용산과 강남으로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UAM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이 노선을 설정한 게 아닌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용산과 강남으로 UAM이 못 가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다른 노선에서 사업성을 높여야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방금 살펴봤듯이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UAM 노선의 핵심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용산과 강남으로 UAM 노선이 못 간다면 저는 이 김포공항 일대를 더욱더 덩치를 키워서 사업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UAM 사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용산과 강남이 빠짐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곳에서 사업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기를 이제 김포공항 복합도시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 김포공항 복합도시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대를 마곡지구만 봐서는 안 되고 마곡,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여기를 한 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복합도시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제 마곡은 이제 한 80% 정도, 75%, 80% 정도 이제 완성된 상태고요. 나머지 세 곳은 정부가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UAM 그 노선 재설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정말 하나도 차질 없이 제대로 밀고 나가고 오히려 덩치를 더 키우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덩치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UAM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아까 우리 노선도를 봤지만 이 김포공항 일대가 UAM의 핵심 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 대곡과 고촌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가 대곡과 고촌 관련 몇 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저는 이 대곡과 고촌 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이 해당 지자체가 일부러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곡 같은 경우는 서울과 사실상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현재 고양시는 일산 킨텍스 부근,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육성하려고 해요. 근데 서울과 붙어있는 이 대곡 역세권을 개발을 해버리면 고양시의 중심은요 대곡 쪽, 그러니까 덕양구 쪽이죠.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대곡 역세권 개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8년 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고양시는 자꾸 대곡 역세권 개발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담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담화라는 게 두 개 도시가 붙어 있는데 힘이 약한 도시가 힘이 큰 도시에게 먹히는 현상, 이게 연담화거든요. 고양시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촌도 마찬가지예요. 김포시는 그게 국힘당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간에 철저하게 한강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해요. 도시 개발 계획이 다 한강 신도시 중심으로 돼 있어요. 2035 김포도시 기본계획을 봐도 한강 신도시는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고촌은요, 도심 밑에가 부도심이고 부도심 밑에가 지역 중심이거든요. 고촌은 지역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사실 고촌 푸대접 하는 거거든요. 왜? 고촌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마곡지구와 가깝잖아요. 고촌을 개발하면 김포시의 중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김포시 입장에서는. 고촌이 3기 신도시로 여러 번 언급됐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제가 순전히 제 뇌피셜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촌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김포시청, 김포시 정치인들이 다 반대하니까 결국 고촌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UAM 노선을 보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UAM 사업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김포공항 일대에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김포공항 일대 덩치를 키우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바로 대곡과 고촌의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순전히 제 개인적 뇌피셜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곡과 고촌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다. 극지서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굳이 나눈다면 이제 이 일대에서는 이제 1티어는 이제 마곡과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이 되겠죠. 2티어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대장 신도시가 되겠죠. 여기 업무단지 면적이 지금 계획상으로 100만 평이에요. 다 합치면 100만 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광화문 도심하고 강남 도심과 맞먹어요. 여의도 도심은 4, 50만 평이에요. 여의도 도심이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일대, 제가 늘상 주장하는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엄부단지 면적이 여의도보다 2배 이상 커요. 앞으로 서부 측의 중심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3티어는 아니구나. 아무튼 미래에 진짜 눈여겨 보실 만한 곳이 대곡 역세권 개발하고 고촌. 아무튼 제 뇌피셜인데 이제까지는 해당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이제 대곡 역세권하고 고촌 개발을 못했다고 보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UAM 노선을 보더라도 좀 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푸시 또는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곡 역세권과 고촌 개발도 눈여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덧붙인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말로 용산은 망했다. 저는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에 찬성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반박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정부에서 말이야, 대통령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용산 개발에 하등에 영향 없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았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오게 됨으로써 저는 그때 그 동영상에서 UAM 사업하고 용산 개발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UAM 사업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용산에. 그리고 그 영향은 강남까지 가게 되는 거고. 자, 현재 이 그림이요, 지난 2005년에 오세훈 시장이 용산 개발 발표했을 때 조감도예요. 요게 110층인가 120층 빌딩일 거야. 그 다음에 70층 이상 빌딩을 25개인가 30개 짓겠다? 그래서 당시 총사업비가 33조 원 예상이에요. 지금은 이대로 한다면 한 50조 원 정도 들 거예요. 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경호 때문에 UAM 사업이 나가리 된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나가리 된 거예요. 즉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UAM 사업은 할 수 없어요. UAM 사업도 못 하는데 이 110층, 12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겠어요? 용산 개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은요, 개인 몸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인 인물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UAM 날아다니고 120층 빌딩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마음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개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근처에 효자동, 청운동에 가보면 5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거기는 높게 빌딩을 지을 수 없었어요. 아니 5층 이상 건물도 지을 수 없었다니까. 그래서 효자동, 청운동이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는 게 용산의 호재입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안보시설인데 많은 언론도 그렇고 특히 뭐 부동산 유튜버들,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용산의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재단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부동산 평가, 분석, 입지 분석을 할 때는요, 부동산이 비록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치 세력이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야,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옹호하면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UAM 사업 관련해서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UAM 사업은 하기 힘들다는 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동영상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사업인
UAM이 용산과 강남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는 부동산 입지 차원에서 치명타를 맞았다. 치명타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UAM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선으로 볼 때 김포공항 일대, 김포공항 복합도시는 더욱더 덩치가 커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UAM이 용산, 강남으로 가지 못함으로써 떨어지는 사업성을 김포공항 일대 덩치를 키우고 더욱더 산업을 집적시킴으로써 사업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대공역세권과 고촌 개발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뤄져 왔으나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세 가지 결론이 되겠습니다.